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창조하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적 감각은 무수히 많은 다차원 현실 중에서 3차원의 현실만 보여준다. 모든 사물은 의식을 갖고 있다. 시간은 더 이상 연속되지 않으며 각각의 체험은 영원한 현재로서 존재한다. 모든 삶은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 모두는 이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 여행자들이다. 안녕하세요. 터칭 소울입니다. 이전에는 사는데 바쁘다고 전혀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아서 몰랐지만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영성을 설명하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절판이 되어서 읽고 싶어도 쉽게 읽지 못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중고책이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이유는 단연코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책일수록 그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죠.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은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해주게 합니다. 제인 로버츠의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영성에 대한 눈을 뜨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먹고 살기 바쁠수록 하루라도 더 빠르게 마음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인생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현명하고 긍정적으로 주어지는 삶을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이 책은 어쩌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책의 첫 시작이 믿기 힘든, 아니 믿기 싫은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인생에 대한 퍼즐이 맞춰진다는 느낌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자 제인 로버츠는 1963년 어느 날 스스로를 에너지 퍼스널리티의 정수라고 소개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인 세스와 교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우주를 이루는 모든 법칙에 대한 이유와 해답,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 세스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인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서 삶의 깨달음과 해안을 얻는 시간. 지식 너머의 진실, 세스 매트리얼. 이 책에서 전하는 세스의 메시지를 일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문과 다른 세상의 문을 동시에 열어둘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채널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 채널에 집중하는 법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첫 번째 채널의 음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식 분리라고 할 수 있죠. 세상에서 도피하기 위한 의식 분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이 완고하고 오만한 에고를 부드럽게 풀어주면 잠재의식을 통해서 나와의 교신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화되고 개인화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관념을 생각해내고 물질화하는 법, 즉 관념의 건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관념을 물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3차원의 사물로 투사시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물질화된 생각입니다. 그 덕분에 생각하는 나와 생각의 차이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자신의 창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공부해 나갑니다. 관념을 물질적 현실로 변화시킴으로써 관념의 힘과 효과를 배우고 책임감 있게 창조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각 개인은 육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전체 자아의 일부분입니다. 눈은 영사기가 스크린에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물질 세계의 내적 이미지, 즉 관념을 투사합니다.
입은 말을, 귀는 소리를 각각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미지와 소리를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각은 관념을 물질로 표현하는 창조 수단입니다. 우리가 감각을 개발하는 이유는 이미 존재하는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적인 삶은 존재의 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수명은 존재 자체에 있어서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존재는 여러분이 꿈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세월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꿈에 목적과 조직성을 부여하며 그로부터 통찰력과 만족을 얻어내듯이 존재는 퍼스널리티들에게 무한한 다양성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꿈이 여러분 자신의 파편이듯이 여러분은 각자가 속한 존재의 파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과 기대에 따라서 자신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의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여러분의 자신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결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다른 모든 행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자이며 이 세상은 합동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성장 배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 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 우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질 우주는 우리가 언젠가 탈출해야 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탈출 불가능한 사형 집행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3차원의 현실에 작용하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육체적 물질을 만듭니다. 육체의 모든 세포는 개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체내 모든 장기에는 의식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자와 원자, 심지어 그보다 더 작은 입자들도 응축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합쳐져서 세포를 형성하면 개체적인 세포의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결합은 원자와 분자가 단독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성취를 얻게 해주죠. 이 과정이 무한히 이어져서 결국 육체적인 메커니즘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입자라도 나중에 수백만 배로 증폭될 개인성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은 육체적 물질을 통해 3차원의 현실 안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개인화된 에너지는 여러분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생기면 가소성 있는 형태로 물질이 창조되죠. 이러한 창조는 마치 빛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을 통해서 객관적인 세상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미지는 물질적 현실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 사실이 됩니다.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착상된 순간부터 물질적으로 자신을 만들기 시작하죠. 육체적 물질화는 원래의 생각이나 이미지가 얼마나 강렬하냐에 따라서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인 모습은 모두 여러분이 창조한 것입니다. 최초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정신적인 상태로 존재하다가 정신적인 효소에 의해서 스파크를 일으키며 육체적으로 물질화됩니다. 물질적 환경은 여러분의 몸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손톱을 창조하듯이 여러분은 환경을 창조하며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내적 발전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한 외부의 사물이나 사건은 실상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 정신적인 환경이 물질화된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는 윤회합니다. 모든 상황은 운명이 우리에게 떠안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들입니다. 이 지구에서의 삶이 끝나면 다른 현실 세계에서 삶을 지속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삶의 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게 재단된 환경과 도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카르마는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이 카르마를 통해서 경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무지의 틈을 줄이고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언제나 자유의지가 개입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은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들은 깊은 내적 발전에 따라 설정될 뿐입니다. 애당초 문제들은 존재 자체가 자신의 일부분인 퍼스널리티를 위해서 설정해두는 도전 과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해당되는 퍼스널리티가 쥐게 되는 것이죠. 그 퍼스널리티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주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내적 자아는 잠재의식과는 달리 쉽사리 접근하기 힘든 의식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퍼스널리티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내적 자아는 빈번한 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성공적인 역할들을 환기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경험하게 함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엔 아주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체험이 거대한 본질을 확신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급하면서도 용감한 것이 이 존재의 특성입니다. 자잘한 어려움을 차례차례 겪는 것보다 한꺼번에 몰아쳐서 겪기를 희망하기도 하죠. 인내하며 참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한 삶이 동의한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필요한 경험을 한 번의 생애에 압축해서 겪는 것입니다. 여러 생애가 걸렸을 문제들을 한꺼번에 깊이 탐구하고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대담하고 용기 있는 인격체만이 그런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죠. 윤회를 통해서 새로운 특징을 익히는 주체는 개인적인 에고와 잠재의식뿐입니다. 자아의 다른 지층은 과거의 체험과 정체성, 그리고 지식을 계속 유지합니다. 에고는 그런 잠재의식적인 기억 덕분에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깊숙한 지층에 다른 삶에서 얻은 경험들이 깔려있지 않았다면 에고는 다른 개인들과 관련 맺으며 응징력 있는 사회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식은 유전자를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전달되지만 과거 생에서 얻은 지식이 육체적으로 물질화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기 시작하여 힘들게 최초의 경험을 쌓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모두 아직도 석기 시대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다양한 에너지 파동과 윤회의 패턴들이 존재하는 까닭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석기 시대마다 새로운 주체들이 육체적 삶의 최초 경험을 쌓고 진보하면서 지구를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수많은 층들이 전체적인 자아 존재를 구성하듯이 수많은 존재들이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원에선 사건들이 방 안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가구들과 같습니다. 방 안에 있을 때는 다양한 가구들, 그러니까 사건들 간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큰 다른 방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거기서는 가구들을 색다르게 짜맞추고 정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구들을 자신의 가슴에 담겨있는 내용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든 재배치할 수 있죠. 새 집에 이사가면 갖고 간 가구들과
소유물들의 제자리를 찾아주듯이 현재 자신의 새로운 환경을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자신이 원했던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상시에도 각성의식이 수면 상태로 가라앉을 때 다른 차원을 여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른 차원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엔 자신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선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적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사념이 바로 현실이며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까지 얻은 지식에 집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스스로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지상에 돌아와 자신의 내적 현실이 객관화된 결과를 거듭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터득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의식을 슬기롭게 잘 다루는 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후엔 남을 위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력의 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환생과 환생 사이의 시간은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만일 무척 필요한 상태라면 휴식을 취해야 하겠죠. 현명하다면 시간을 두고 자신이 얻은 지식을 소화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마치 작가가 다음 책을 구상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지상의 현실 속에서 너무 많은 인연을 맺었고 너무 성급하거나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일찍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해답은 늘 자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은 윤회를 합니다. 윤회 전생이 끝나고 육체적 세계를 떠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인류의 일원이 아닙니다. 배워야 할 교훈을 모두 배웠고 스스로 그 세계를 떠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보다 진보한 세계에서는 사고와 감정들이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행위로 옮겨집니다. 무엇이든 그 세계의 물질 비슷한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도 나름대로의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장의 첫 번째 단어가 울려 퍼지는 사이에 마지막 단어도 이미 발성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작이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장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육체적 감각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3차원적인 현실에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듯 보이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3차원적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모든 전생을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3차원적 현실에서 그러한 진실을 이해하기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각각의 꿈 속에선 100년이나 100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의 흐름은 결코 꿈꾸는 사람의 현실이 아닙니다. 꿈꾸는 사람은 그런 시간이 존재하는 꿈의 차원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각각의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은 단지 환상에 불과합니다. 내적 자아에게 시간의 흐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현실에선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윤회의 자아들은 낱말 맞추기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전체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연속적인 시간 개념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각각의 삶 속에서 각기주도적인 에고를 필출시키는데
이 에고들은 모두 내적 정체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삶은 동시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삶 속에 참여한 에고들만이 시간을 구분할 뿐입니다. 전생의 퍼스널리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도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모든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의 원인이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에겐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설명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전체적인 자아는 자신에게 속한 자아들의 온갖 체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아는 연극의 관람객이면서 배역을 맡고 있는 연기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 방식대로 삶이 진행되길 요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퍼스널리티가 지닌 독특함을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목적이 존재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퍼스널리티와 정체성은 육체적인 형상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육체라는 우주복을 입은 우주 여행자들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지금도 다른 현실, 다른 차원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자기 자신이라고 부르는 자아는 여러분의 전체적인 정체성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자신의 다른 부분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고가 물질적인 현실과 생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자신은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울 속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실체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자아 속에는 최고의 정체성, 전체적인 자아가 깃들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정수로 이루어진 퍼스널리티로서 수많은 삶을 살아왔고 인격을 치유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담고 싶은 메시지가 많았지만 여기까지 담아보았습니다. 말이나 글은 읽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으신다면 다른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가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신비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고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었지? 그 모든 게 우연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죠.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치 내 운과 인생이 정해진 듯 사는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우리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꾸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야를 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변화가 가능한 미래를 보시려고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이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부디 이러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